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여 유물론, 무신론에 기반한 적그리스도의 사상인 공산주의의 시작을 알린다. 공산주의는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조를 이용하여 정치적, 폭력적 혁명, 기동전을 통해 세계 3분의 1 지역의 공산화라는 성과를 이룬다. 그러나 탄탄한 자유시장 경제가 시행되는 유럽에서는 정치적,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비렐름 라이가 주장한 성혁명이었다. 기존의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를 통한 폭력적 혁명이 아닌 문화적, 사회적 방식의 혁명 방식, 즉 기존 사회의 뿌리를 내려 밑바닥부터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진지전 전략이었다. 비렐름 라이가 주장한 성혁명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성적인 불만족으로 보고 기독교 문화 위에 정립된 가족 구조와 성윤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전에 그의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공산주의의 모차르트로 불린다. 그가 주장했던 성혁명 전략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변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들은 무신론과 유물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남성과 여성 이외에도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같은 유물론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론이 증명해낸 남성과 여성의 과학적 차이까지 부정하면서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50여 가지가 넘는 성 정체성이 있다고 말한다. 창세기 19장의 소돔에서 처음 언급된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죄악이었으며, 로마서 1장에서도 동성애를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한 보응이 그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했다. 좌경화된 언론과 정치인들은 LGBT, 즉 여동성애자, 남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의 합헌 판결을 내렸고, 판결 당일 백악관은 동성애의 상징인 무지개를 벽면에 비추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같은 해 미국 장로교도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결혼의 주체를 남자와 여자가 아닌 두 사람으로 바꾸었다. 동성애와 에이즈 전문가 염한섭 수도연세병원 원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동성애자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 에이즈 환자는 11,000여 명에 이른다. 염 원장은 최근 수년간 에이즈가 수혈 및 주사기 공유 등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한다고 지적하면서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국내 에이즈 환자의 수는 2013년 기준 대략 10,000여 명이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약 4조 원가량 투입된다. 매달 약값 600만 원이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며 장거리 통원을 위한 항공기 등의 교통비는 물론이고 반찬 하나까지 집으로 배달해주는 등 국가가 에이즈 환자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동성애자들 가운데서는 에이즈에 걸려도 국가에서 삶을 보장해주니 무방하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소위 성소수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창조의 질서를 정하셨고 이 질서 안에서 서로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오용하여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실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말하면서 여성의 권리도 함께 주장하고, 페미니스트들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말하면서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하는 성소수자와 함께한다. 이 사상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광화문에 수만 명의 페미니스트가 모였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문재인 역시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러 가지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더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캐서린 맥키너는 페미니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같은 하나이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정부가 페미니즘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공산주의가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를 형성한 것과 같이 페미니즘은 남성 대 여성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남성은 악하고 가해자이며 특권층이고 여성은 선하고 피해자이며 억압층이라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이 공산주의의 문화 사회적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페미니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과 연결되어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슬람 국가대에서 여성들이 받는 실질적 피해는 침묵한다. 예컨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평균 10살의 아이들이 여성 할례라는 끔찍한 의식을 치른다. 면도칼과 깨진 유리 등으로 제대로 된 의료 장비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행되는 여성 할례로 인해 과다출혈, 쇼크, 각종 감염의 합병증까지 더해져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이집트 내에서는 여성 할례를 경험하는 여성의 비율이 95%를 상회한다. 미국 내에서도 무슬림 이민자들의 여성 할례는 그치지 않는다. 1990년 미국 내 여성 할례 피해자는 16만 5천 명에 달했고 2007년 미국이 법적으로 여성 할례를 금지한 이후인 2012년에도 51만 3천 명에 달했다. 심지어는 여성 할례를 위해 방학 동안 자신의 자녀를 다른 국가에 보내기도 한다. 이런 무슬림들의 여성에 대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은 침묵한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이브 앤슬러는 여성들이 받는 억압은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며 이슬람에 대해 침묵했다. 2015년 12월 31일 밤 독일 쾰른에서는 무슬림 남성들에 의해 집단 성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들도 손을 쓰지 못했고 심지어는 역영까지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쾰른 시장이자 페미니스트인 헨리에테 레커는 가해자를 비판하지 않고 되레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무슬림 남성 무리에게서 팔 길이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날 열린 페미니스트 시위를 무슬림 페미니스트인 린다 사수어가 주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집단들,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와 무슬림을 비판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성소수자나 무슬림은 사실과 다르게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로 규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향한 비판적인 발언은 증오 발언, 혐오 발언으로 분류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독일이 앞장서서 난민을 수용하던 당시 메르켈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 페이스북 내 난민 수용 반대 글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커버그는 이를 수용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반이슬람, 반동성애의 내용을 담은 포스트를 검열하고 있으며 계정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있다. 독일은 2017년 혐오 발언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난민의 비판적인 글을 남긴 시민 36명의 집을 급습하여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EU는 2016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증오 발언을 규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무슬림들의 폭력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미국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1970년대 설립된 SPLC는 초기의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 기구로 탈바꿈했다. 매년 실체가 없는 혐오단체 목록을 발표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매년 50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실제로 이 단체에서 발표한 혐오단체에 총기를 난사하러 괴한이 침입하였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 혐오를 방지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큰 혐오를 낳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는 기독교인 빵집 주인이 레즈비언 커플의 케이크 주문을 거부하자 1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같은 해 스티븐 테니스라는 농장 주인이 동성혼에 대한 반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에서 농산물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캐나다는 법안 C16을 제정하여 타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타리오주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자녀를 가족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무슬림 이민자와 난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이지만 각각 2006년과 2014년 혐오 발언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론에서 언급한 빌헬름 라이의 성혁명 전략이 대한민국에도 적용되고 있다. 가족 구조와 전통적인 성윤리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대구시와 인천시는 각각 2017년과 2018년 성매매 업계 종사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부터 서울에서 시작된 퀴어 축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각처에서도 매년 퀴어 축제를 개최한다. 2018년 8월 7일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부처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거나 의무교육하도록 지시하는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나 이슬람 등에 대한 비판은 제재하는 대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제재하지 않는다. 또한 성적 취향, 성정체성,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등 자유롭게 비판과 토론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을 법으로 제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를 비롯한 건전한 단체들이 에이즈 확산, 폭력적 종교 집단, 종북 세력 등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든 의도를 가진 법이다. 사실 성적 지향, 즉 동성애나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는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조례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일부 기독교 교단과 단체 등에서는 동성애자와 성소수자, 페미니즘, 이슬람 등이 국내에서 득세하는 데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에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재정분리, 혐오가 아닌 사랑, 성경적 페미니즘 등을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악법에 저항했던 순교자의 정신과 진리를 근거로 한 사랑과 무엇보다 우선하는 창조의 질서를 말씀한다. 무신론, 유물론을 기반한 공산주의가 세계 3분의 1을 집어삼켰고, 그들은 전략을 바꿔 자익정책 및 협상주의와 성소수자, 페미니즘을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문화적, 사회적인 방식으로 밑바닥부터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무신론과 유물론에 얽매이지 않고 이슬람, 가톨릭 등의 종교단체와도 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